여기 최소한의 자본으로 몇 배, 아니 몇십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PF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말 그대로 프로젝트 그 자체의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진행 단계와 구조를 알아볼까요? 먼저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토지를 사야겠죠? 이때 시행사는 총 사업비의 3%에 해당하는 자기 자본으로 토지 계약금을 충당하고 나머지 97%에 해당하는 토지 잔금, 공사비, 기타 비용은 대출로 충당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본은 매우 적고 성공 여부도 불확실한데 어떻게 대출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가 대출 상환을 보증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거의 유일하게 수분양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사비에 활용할 수 있는 나라인데요. 이때 수분양자의 자금도 건설사가 연대 보증을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시행사는 대출과 여러 보증에 의지해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위태위태하고 리스크가 아주 커 보이지만 적은 자본금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기에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볼 법한 비즈니스 아닌가요? 하지만 이 과정 중에서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시행사는 물론이고 건설사와 은행까지 전방위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태영건설과 레고랜드 사태가 그랬듯이요. 결국 유동성 지원이다, PF 보증이다, 공적 펀드 조성이다 해서 다양한 공적 자금을 투입해 급한 불을 끄게 되지만 부담은 결국 전 국민의 몫인 거죠. 그럼 사업성 평가를 잘해서 안전한 사업만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의 저자본, 고보증 구조가 사업성 평가를 부실하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PF의 사업성을 누가 가장 잘 평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 돈을 내고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투자자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시행사는 막대한 부동산 개발 이익을 나누기 싫어하기 때문에 지분 투자자를 유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믿을 만한 건설사가 대출을 보증하기 때문에 은행은 거액을 빌려주면서도 사업성을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없고요. 전문 평가기관인 신용평가사는 사업 주체로부터 의뢰를 받고 평가하는 거라 현실적으로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거라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주요 선진국은 부동산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이 30%에서 40% 수준으로 높습니다. 게다가 자기자본을 통해 토지를 미리 확보한 후에 공사비만 대출로 조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토지 잔금부터 공사비까지 풀 대출로 땡겨받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르죠. 또한 우리나라처럼 시행사가 아닌 건설사 등 제3자가 지급을 보증하는 사례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시행사는 무려 6만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영세한 기업이라는 건데요. 저자본 고보증 구조를 악용해 큰 수익을 가져가려는 이른바 한탕주의가 만연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부동산 PF 위기설이 퍼지고 있는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부동산 PF 문제의 원인이 명확한 만큼 중장기 개선 방향도 명확합니다. 자본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시행사가 일정한 최소 자본 비율을 만족하도록 직접 규제하거나 아니면 시행사의 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은행이 더 많은 충당금을 부담하도록 해서 은행이 주로 자본 비율이 높은 시행사에게 대출을 주도록 유도하는 간접 규제 방식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자본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자본 확충을 유도하는 지원 정책을 규제와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자본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찾을 수 있는데요. 먼저 세제 지원입니다. 미국에서는 시행사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면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시행사는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을 지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어 더 쉽게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간접 투자 회사인 리츠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리츠는 자기 자본 비율이 높고 특히 주식의 30% 이상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리츠를 통해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면 그 막대한 개발 이익을 국민이 나누어 갖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은 토지를 리츠에 투자하면 부동산 개발이 다 끝난 후 수익이 날 때까지 양도소득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엄리츠 제도를 도입해 리츠를 활성화했고요. 마지막으로 은행이 비금융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산분리 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은행이 보유한 부동산을 임대 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허용되는데요. 지역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분양이 아닌 임대에 하나요. 은행의 개발 사업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금산분리 완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장별 재무자료와 사업성에 대한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는 겁니다. 좋은 정책은 문제를 발견하는 눈과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어려워서 문제가 터지면 땜질식 처방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PF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PF 부실과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중인데요. 이제는 자기 자본을 확충하고 보증을 줄이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PF 구조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